양해는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중의 하나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재외동포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 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문기구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지만 입법권이나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으로 입법권, 국가의사결정권 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대표 3,000명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로 국가주석 등 지도부 선출이나 파면, 국가 예산의 심의와 비준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개헌 권한도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헌법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도 전인대였습니다. 중국은 이달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시작으로 양해를 시작해 10여일간 각종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점과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고 10월에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있으며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고 내년 10월에는 공산당 20차 당대회 등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과연 중국이 어떤 큰 그림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의 최고 관심사는 지난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수치를 내지 않았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은 2.3%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한 플러스 성장이었으며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에서 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과학원은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등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2년 연속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재확산 가능성과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그리고 정책 리스크 등을 이유로 목표를 정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전체 목표를 세우더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하나 세계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인 시진핑 주석의 임기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난해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 2기 때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을 10년까지만 하도록 한 연임 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연임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과 달리 후계자군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외에 다음 총서기직을 맡을 인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직을 연임하면 무난히 5년 이상 집권을 연장할 전망인데 물론 이 기간이 5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연임됐고 공식적인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관전 포인트가 될 중국에 관한 각종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양해에서 홍콩의 선거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양해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던 중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을 명분으로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홍콩 입법회 선거를 연기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해에서 친중 세력이 장악할 수 있도록 출마자 자격을 미리 심사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와 선거인단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해묵은 과제이며 홍콩 정치권의 혼란은 지난 20여 년 세월 동안 중앙정부의 우려사항이라며 중국 당국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일 간영 글로벌 타임스는
4일 개막하는 양해에서 정부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 방안 등 기술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기술 부상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양해에서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도 관측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약 1조 2천억 위안, 하나 약 224조 원이었으며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군사평론가 리제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가 하얗고 일 것이라며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양해는 전 세계 관심을 끄는 만큼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품, 미디어 콘텐츠, 엔터 사업,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여행, 면세점 등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테마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 윙이푸드 등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합성 운모, 플레이크, 합성 운모 파우더, 운모 테이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상기 합성 운모 제품은 주로 펄 안료, 절연 재료, 단열 재료로 사용됩니다. 컬러레일은 진주 광택 안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의 연구개발, 제조와 판매, 운모 파우더의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윙이푸드는 1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기업으로 중국식 전통 소세지, 간편식, 중국식 베이컨, 기타 식품을 생산합니다. 이 밖에 골든센츄리, 로스웰, 흥성그룹,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GRT, 오가닉티 코스메틱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동전주가 많으며 동전주 투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